제일교포 2부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영상을 보고 오셔야 2부 영상도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1부 영상 링크는 여기 위에 걸어 놓겠습니다. 자, 1부 영상을 보셨다면 제일교포에 대해선 무리 없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교포의 수는 몇 명일까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제일교포는 제일한국인, 제일조선인, 조선적 이런 거 싹 다 합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질문에는 굉장히 많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화한 사람도 제일교포에 넣어야 하는 건지, 제일한국인, 조선인은 따로 나눠야 하는 건지, 일본인과 결혼해서 피가 섞인 혼혈도 제일교포로 쳐야 하는지 등등 말이죠. 우리가 편하게 제일교포라고 부를지 몰라도 사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분단이 안 됐더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조사하는 주체나 관점에 따라 제일교포 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교포 수를 논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즉 제일교포 수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번 영상의 주제이기도 한 도대체 언제까지 제일교포인 거고 언제부터 제일교포가 아니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부 영상에서 제일교포로 추정되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런지 조금 긴장되긴 하네요. 정말 잠깐만 리마인드차 복습해볼까요? 일부 영상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야만 교포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올드커머라고 부르는데, 반대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은 뉴커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본에 이주한다면 당연히 뉴커머가 되겠죠. 자, 이제 정말로 본론입니다. 언제까지 제일교포인 거고 언제부터 제일교포가 아니게 되는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그런 거 없습니다.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내 말 잘 들어. 내가 하늘 색깔 빨간색,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빨간색이야. 어? 이건 이제 놀이끼리한 색이지만 내가 이걸 빨간색, 이것도 빨간색이야.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제일교포 3세, 4세가 아니라 제일교포 100세, 200세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힘들다고 봅니다. 아니면 사라지진 않더라도 정말로 그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만 남게 되어서 언젠가 제일교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제일교포의 인구 변화만 봐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해방이 되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북송된 사람도 있었고 사실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인구는 줄어왔습니다. 이것뿐이겠어요? 지금도 매년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일본인과 결혼해서 그 자식이 일본인의 국적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쨌건 늘래야 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세대별 제일교포 구조를 보게 되면 더 확실해집니다. 1세에서 2, 3세로 넘어올 때까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4세에 들어서 엄청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에 따라 완벽히 일본인이 되어 간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직까지 제일교포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제 망상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일교포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기에 필연적으로 줄어들 거고 나중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제일교포 타이틀을 유지하고 싶다면 막말로 제일교포끼리만 결혼을 하던가, 아니면 배우자가 반드시 한국인이어야지만 이론상 제일교포 유지가 가능할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일본인 피가 들어오는 순간 게임 오버. 일본인 피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론상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안 좋은 비유이긴 한데 이거만큼 와닿는 비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차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개 혈통을 지켜보겠다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나요? 그만큼의 노력을 들여야지만 제일교포 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나고 자랐고 심지어 한국어도 거의 못하는 제일교포 3, 4세가 일본인과 연애하고 결혼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같은 제일교포 혹은 한국인과 결혼할 확률이 높을까요? 정답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노력할 것도 아니지만 제일교포 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도 줄어드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제일교포 수를 센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정치적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요. 여기서 퀴즈. 아버지가 제일 한국인, 어머니는 순수 일본인,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자녀는 제일교포일까요? 아니면 일본인일까요? 아니면 한국인일까요? 힌트 하나 드려볼까요? 이 케이스에 정확히 해당하는 사람이 롯데의 신동빈 회장입니다. 고 신격호 회장의 아들이기도 하니까 알만한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 애초에 교포가 맞긴 한 걸까요? 우선 고 신격호 회장은 제일교포 1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해서 일본에 건너간 케이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제일교포 1세이지 모국어가 한국어인 한국인이었고 아내는 일본 사람이었으니 즉 신동빈 회장은 한일 혼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제 채널에 한일 혼혈 친구가 출연한 영상이 있으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링크 걸어둘게요. 또 다른 퀴즈 하나 더 가볼까요? 아버지가 제일 한국인, 어머니는 순수 한국인,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자녀는 제일교포일까요? 아니면 일본인일까요? 아니면 한국인일까요? 힌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케이스에 정확히 추성훈 아저씨가 해당됩니다. 자,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봐야 할까요? 추성훈 파이터 같은 경우는 제일교포가 맞고 일본으로 귀화했기에 지금은 일본인입니다. 그러면 그의 딸인 사랑이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엄마는 또 일본인이잖아요. 당연히 일본 사람입니다. 추성훈까지 유지되던 교포 타이틀이 사랑이로 넘어오면서 교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교포가 없어진다는 거죠. 사랑이한테 설령 한국인 피, 일본인 피 반반씩 섞여 있다 한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교포이냐 아니냐이니까요. 198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남자가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한일 혼혈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은 무조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일본인이면 자식도 묻지마 일본인이었고요. 어처구니가 없죠. 믿을 수 없겠지만 마치 족쇄처럼 정말로 국적 선택 자체가 안 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만 22세까지 본인이 어느 국적으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한일 혼혈이 국적을 한국으로 하니 일본으로 하니 하는 것도 다 이 국적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제일교포 90% 이상이 일본인과 결혼하고 자녀는 당연하다시피 일본에서 나고 자라기 때문에 만 22세가 되었을 때 80~90%는 일본 국적을 택합니다. 즉 제일교포는 한 세대만 걸쳐도 전 세대에 비해 5분의 1 이하로 툭 떨어지기 때문에 교포가 줄어드는 숫자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일교포 3, 4세로 가면 일본인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가 됩니다. 한국어는 어눌한데 일본어는 완벽한 교포를 지금껏 한두 명만 본 게 아닐 거잖아요. 물론 조선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조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꾸준히 교육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북한 말투를 열심히 배워봤자 뭘 얼만큼 써먹을 수 있을진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한국 안에도 사투리가 엄청 많음에도 서울만 올라오면 다들 말투 바꾸려고 노력하잖아요. 모든 것의 중심이 서울이다 보니까 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제 부산 사투리 가지고 몇몇 서울 사람들에게 쿠사리를 먹은 적도 있습니다. 자, 불평 불만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하나만 더 내보겠습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해방 이후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웃기기는 하지만 아무튼 해방 이후잖아요. 제가 내일 당장 일본에 가서 평생을 산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이는 한일 혼혈이겠죠. 그 아이는 교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무조건 노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질문부터 오류가 있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야만 교포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2024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교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녀는 한일 혼혈로서 자기가 알아서 국적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에서 유명한 제일교포 출신 유명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제일교포인 사람도 있고 일본인으로 귀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아도 일본에서 정말 유명한 제일교포가 많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礼儀っていう部分で武道なので礼儀を重んじるということでそういった魅力とあとは重要豪雪って言葉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小さい人間が大きい人間に勝つっていうそういう魅力が柔道にはあると思います 펀치 할 때 좀 밸런스가 더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계속 운동하고 자기가 그거 가르쳐 주는 거 말고 자기가 그거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どこを選ぶかっていうところで言うと、韓国代表とか例えば日本代表とか、北朝鮮代表を選んだ理由とかあるんですか？その時は気づい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学校が学校だったんで自然とそういう流れになってるんですよね、自分が意思決定をすることはなく日本代表になるためには J リーグでトップオブトップの活躍してなきゃなれない韓国代表はもっと現実的じゃないわけで、いろんなしがらみもあるだろうし、って考えた時にやっぱり一番なりやすいのが代表っていう肩書きが欲しかったなっていうのを
と今は思いますよね。自分のその生い立ちの流れもあったから、それはもう逆に自然とこうなるよねみたいな感じで、当然そっちになりますっていう感じ。 일본, 한국, 북한 세 나라 사이에서 좀 혼란스럽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있을 때는 그런 혼란스러운 일이 없었지만은 대표 선수로 뛰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죠. 자기 아이덴티티에 대한 왜 난 일본으로 태어나서 한국 그쪽으로 선택하는가 되게 복잡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답은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나를 지켜보고 키워준 나라, 그리고 일본은 태어나면서 살면서 살기 쉬운 나라, 또 한국은 그쪽의 나라, 고향이 있는 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세 선수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엄청난 리스크인 걸 뻔히 알면서도 한국에서 유명하면서 일본인으로 귀화하지 않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므로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자연스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조총련을 통해 북한 여권도 발급받아서 공식적으로 이중 국적이 된 특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에서 복수 국적자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남북한의 여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북한 상호간의 법리상으로는 이중 국적이 아니라는 말인데 아무튼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교포 1세 말투는 어떨까요? 장남이 후회됩니다. 당연한 일 아니요. 간단한 문제니까 그 때문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시대가 시대였던지라 말이 제일교포 1세이지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이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어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만을 소개한 거지 제일교포 출신 유명인은 훨씬 많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댓글 달아주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왜 일본에 조선학교가 많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제일교포를 위한 학교 설립에는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북한이 채웠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 북한이 돈을 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조총련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본에 한국 학교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조선 학교에 비해 한국 학교의 수가 압도적으로 적고 학비도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제일 한국인 자녀가 조선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일본인과 똑같은 학교를 다니거나요. 이렇게 제일교포 1, 2부를 기획하고 만들어 봤는데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국적이라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야비하고 지 맘대로 변할 수 있는 존재인데 제가 한국에 태어난 게 뭐 얼마나 대단한 벼슬이라고 감히 제일교포보다 한국인이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기도 싫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교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고 하시니까 저는 그걸로 충분할 따름입니다. 한국인 얼굴에 똥칠하지 않는 이상 언제나 항상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한국인이고 교포는 한국인도 아니다. 제일교포는 한국말 할 줄 아는 일본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국뽕 환자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분들을 위해서라도 얼른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정말 이상한 제일교포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도 엄청 싫습니다. 그런데 마인드 자체가 훌륭한 사람도 그만큼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으로 영상을 끝마치며 저는 열린 결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